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더올라 대표 정진용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5년 전에 올라 영어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영어학원을 개원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운이 좋아서 저희 지역에서는 고등부 영어 하면 떠오르는 대표 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운이 좋아서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쓰는 프로그램이 지금은 서울, 수원, 용인, 죽전, 춘천, 광주, 나주, 부산, 무안, 울산 등 전국으로 확장해서 올라핏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 영어 학원에 있어서는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우리 보시는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정도는 참고해 볼 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 영어 학원을 선택할 때 고민이 엄청 많으실 텐데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영상을 보는 분들이 주로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 테니까 중간중간 제가 학생과 학부모님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학부모님들께 얘기를 할게요. 초등영어에서 중등영어로 전환할 때 학원을 옮길 고민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많이 옮기시기도 하고요. 이유는 간단하죠. 중등부터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뭔가 입시나 수능 쪽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고등부 진학할 때는 어떨까요? 중등부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학원을 선택하면 고등부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르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내야 된다. 뭔 놈의 학원이나 선배 학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부 영어 학원 메커니즘은 초등하고 중등 다르듯이 고등도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 다음. 이미 고등학생이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뭔지 바로 알 테니까 고등부를 앞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고등부 영어 학원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생길 거니까 다 보세요. 길지 않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왜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지냐 여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일단 고등부는 두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해요. 학생들은 이미 이 개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할게요.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어요. 수시는 학교 내신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시는 수능이에요.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정시가 필요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 학생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최상위권 학생들이에요. 수능으로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하는 학생들. 두 번째는 학교 내신 시험을 너무 망쳐놔서 수능으로 대학을 가봐야겠다. 이런 최하위권 학생들이에요. 세 번째는 특목고나 자사고 등 학교 특성상 내신으로 대학 가기는 힘들어가지고 수능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경우는 드물어요. 결국 대부분 학생들은 수시, 즉 우리 학교 내신 시험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중등부도 시험이 있지만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내가 대학 가는 데 쓰이진 않아요. 근데 고등부 시험은 어찌되었건 기록에 남고 이 기록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고등부는 아까 얘기했던 중등부까지 만들어둔 인풋으로 증명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 고등부 영어학원은 결국 내신 대비를 얼마나 잘해주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부 영어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면 먼저 고등 영어 내신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 알아야겠죠? 먼저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수능은 모르는 지문을 푸는 시험이에요. 내가 처음 보는 내용을 사고력으로 푸는 시험인 거죠. 근데 학교 내신 시험은 정해진 시험 범위가 있고 내가 공부한 지문으로 만들어진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즉 아는 지문을 푸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사실 수능이랑 학교 내신 시험이랑 연관성이 많이 없어요. 그냥
영어라는 활자를 사용한다는 점만 같은 거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국 학교 내신 시험을 잘 보려면 아는 지문을 푸는 거기 때문에 반복 숙달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대체 내신 시험 성적이 왜 안 나오느냐?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시험 범위가 많아요.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가 A4 용지 한 장 정도 돼요. 근데 고등부가 되면 학교 학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A4 용지 30장에서 많으면 100장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중학교 때 A4 용지 한 장 분량을 가지고 일주일에서 한 달 준비를 해서 겨우 시험을 잘 봤던 친구가 A4 용지 50장이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시간도 50배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미리미리 평소에 꾸준히 준비를 한다? 이게 어려운 거죠. 둘째, 기본기가 부족한 경우예요. 기본기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제가 꼽아요. 어법 개념, 단어, 그리고 작문 실력.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좀 떨어지면 준비하는 것 자체의 시간이 남들보다 더 오래 걸리고 심지어 준비를 열심히 해서 가도 학교 시험 범위 지문의 단어가 변형되거나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셋째, 사실 세 번째 이유가 대부분이에요. 뭘까요? 게을러서예요. 학교 시험 범위 많아가지고 준비를 빡세게 해야 된다는 거 학생들은 다 알아요. 근데 계속 미루죠. 생각해보세요. 아는 지문 푸는 거니까 시험 범위를 최소한 2번은 보고 들어가야지 자기 포텐을 다 터뜨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안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험을 준비한다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 과목은 수학이나 탐구랑은 결이 다르죠. 어떤 원리나 접근 방법에 대해 들어야 하는 과목들은 누군가의 초기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영어 과목은 언어 쪽 학문이에요. 사실 강의로 학교 내신 시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면허 필기 시험을 잘 보려고 강의를 미친 듯이 듣진 않아요. 그리고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결국 혼자서 읽어보고 예상 문제도 풀어보면서 진짜 학습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고등 영어 내신 시험에 적용을 해볼게요. 학생들이 한 50지문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 내신 인강을 보면 1시간에 3개에서 4개 정도 지문을 진행합니다. 형광도 비슷해요. 물론 더 빨리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 이만큼 많이 했어. 그게 좋은 걸까요? 문제는 그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학생들이 자기가 복습도 하고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하는 과정이 붙으면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한국 고등학생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 수학, 탐구, 국어 과목 공부를 하지 영어 과목에 시간 많이 투자하는 학생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수행평가, 세트 이런 거 하느라 엄청 바쁩니다. 근데 영어학원에서 강의를 듣는다고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영어학원 다니니까 영어학원에 모든 걸 맡겨요. 굉장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강의를 들어버리면 그것만 딱 듣고 공부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좋은 강의 들었다고 자기 게 될까요? 이미 답은 아실 거예요. 절대 안 되죠. 강의는 내가 공부를 했다라는 기분을 들게 해줘요. 특히 고등 영어 내신은 반복 숙달이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영어 강의 들었는데 왜 안 돼? 이런 말 하겠죠. 결론은 강의가 있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숙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게 안 붙는다면 독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거꾸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 스타 강사의 인강을 모두 똑같이 봅니다. 근데 왜 성적이 다를까요? 먼저 학생들한테 얘기할게요. 학부모님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미 고등부 영어 시험을 한 번이라도 치러본 학생이면 제가 하는 말을 바로 이해할 거예요. 고등 영어 내신은 자료빨이다. 우리 학교 학년에 딱 맞춘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영상 보는 학생들 분명히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은 다 알아요. 우리 학교 부교재 학습지, 자료 이게 있어야
내가 메타인지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쌤, 우리 학교 학년 자료 좀 주시면 안 돼요? 저 변형 문제도 좀 풀면서 그러고 싶은데. 그럼 학원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료가 뭐 중요하겠니? 우리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하자. 부교재 펴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예요. 왜냐? 없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모의고사 자료는 비교적 구하기 쉬우니까 모의고사 자료를 주셔도 우리 학교 학년은 안 나오는 지문이 분명히 많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일괄적으로 주면서 내가 알아서 걸러가면서 풀어야 되니까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스트레스 받고 시간 낭비하고 심지어 부교재랑 학습지 굉장히 중요한데 아예 없으니까 이건 뭐 준비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학교 학년마다 나오는 문제 유형이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어법이 뭐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10문제 나오기도 하고 서술형 유형도 단어 배열을 나오는 학교도 있고 주제문 서술이 나오는 학교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학교 시험은 뭐 빈칸 추론이 많이 나오고 요약 문제는 안 나오는데 우리 학교 학년에 안 맞는 자료를 주면서 준비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섭섭하죠. 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쓰는 프로그램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고등 내신 시험에서 자료가 왜 중요한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학교 학년마다 쓰는 교재나 자료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뭐 다음 해에도 쓰거나 그 다음 해에도 쓰거나 이게 아니고 뭐 3개월마다 혹은 시즌마다 해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험지를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학교 학년마다 유형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강남여고 1학년이죠. 화면이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강남여고 1학년 시험지 이런 식으로 목적, 주장, 뭐 밑줄, 심경, 요지, 제목, 주제, 안내문, 일치, 안내문, 그리고 어법. 강남여고는 뭐 어법이 한 문제만 나오네요. 그리고 서술형 한번 봐볼게요. 서술형은 뭐 이런 식으로 네 문제가 나오고 영어로 작문하는 시험이 좀 많이 나오네요. 다음에 뭐 이 지역에서 많이 좀 인기가 있는 학교죠. 복성고등학교 25년도 1학기 중간고사. 이 학교는 뭐 제목, 어법, 일치, 불일치, 어법상 틀린 것 개수, 순서, 삽입, 밑주름이, 빈칸 이런 식으로 제목, 어법. 강남여고는 어법이 하나 있는데 복성고 같은 경우에는 어법이 조금 많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서술형은 뭐 4개. 다음에 좀 학교의 시험이 좀 어렵다고 소문나 있는 매상고 1학년. 매상고 1학년은 뭐 단어장을 활용하는 시험, 주제, 어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올 단어를 찾는 문제, 빈칸, 순서, 어법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겹치는 유형도 있고 이 학교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유형이나 이 학교에서만 출연하는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서술형 한번 봐볼게요. 서술형은 우리말로 쓰시오. 처음 보는 유형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쓰시오. 그 다음에 영어를 이 문장을 조건에 맞춰가지고 영작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서답형 문제. 서술형이 6개. 그 중에서도 뭐 2개 쓰는 것도 있으니까 서술형이 이 앞전 학교들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뭐 표천고 1학년 보시면 표천고 이 지역은 제가 아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단어 배열하는 서술형. 이 학교의 특징은 단어장에서 시험이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단어장에서 시험들이 8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단어 배열 문제 서술형. 표천고 특징은 단어 배열 유형이 유독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를 분석해 놓은 표가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걸 분석해 놓은 표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시험 유형이나 다 달라요. 제 말의 신뢰를 이제 주기 위해서 시험지를 보여드린 거고 말하려고 하는 건 제대로 준비를 시키려면 학교 학년별로 매 시즌 자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 더. 이 친구들을 보시면 여기 오른쪽 밑에 제가 클릭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름별로 되어 있어요. 이름별로 되어 있죠. 그 개인별로 유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 유형들이 보이시잖아요. 내용 숙지, 해석 테스트, 어법 선택, 뭐 순서, 삽입, 빈칸, 어법, 요약 이런 식으로 학생마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학생마다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달라요. 즉 5등급 기준으로 1등급 친구랑 3등급 친구랑 하는 게 똑같으면 안 돼요. 당연히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해야 하는 것도 달라요. 그걸 판단하고 세팅해 주는 게 포인트인 거죠. 예를 들어서 3등급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교에 우리 학교에 어법이 얼마 안 나와요. 아까 강남여고처럼 뭐 어법 한 문제만 나오거나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럼 그 친구가 얼마 나오지도 않은 어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단 몇 점 때문에 2점 몇 점 때문에 지금 등급이 망가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전혀 뭐 강의나 설명이나 피드백이 필요 없는 유형만 연습을 해야지 그 친구가 등급이 올라가요. 고등학교 시험은 예를 들어서 40점에서 50점만 돼도 등급이 하나 올라가고 뭐 이 3등급이 2등급이 되고 그런 시험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봐볼게요.
이 시험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보는데, 여기 보시면 뭐 순천여고 1학년 유형이 아까 우리 시험지 유형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지 문제 유형, 그 학교에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 패턴에 맞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순서 3개, 뭐 삽입 3개, 주제 2개, 비칸 4개 이런 식으로. 강남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법이 한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어법 한 문제 세팅하고, 나머지 요약이 좀 많았고 순서가 많고 삽입이 많고 빈칸이 많고, 그리고 아까 매상고 1학년을 우리가 보고 왔죠. 매상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단어 배열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 서술형 세팅을 하고, 어법은 2개, 2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어법 문제를 많이 할당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학교 학년별로 출제 유형이 다르니까 항상 트렌드에 맞게 분석해가지고 해당 학교에 맞춤 시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지는 제가 한번 매상고를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해당하는 뭐 시험 범위를 선택을 하겠죠, 저희가. 시험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시험지를 한 3개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테스트에는 영어 2, 5과의 본문이 빈칸 추론에 나와 있고, 뭐 순서 배열이 나와 있고, 문장 삽입 나와 있고, 어법 나와 있고, 다음 테스트 두 번째 시험지에는 뭐 순서 배열, 요약문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 학년 시험 범위로 새로운 맞춤 시험지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지 보시면 특징이, 이 문제가 주제를 고르는 우리 학교 우리 학년 유형 문제인데 출처가 나와 있어요. 사과에 본문, 사다 이런 식으로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이 테스트지로 매주 테스트를 진행해서 학생이 어떤 지문이 공부가 지금 덜 되어 있고 약점을 보이는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해서 성적이 나올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건 아까 얘기한 강의 들으면 성적 나올까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나한테 맞춤 자료가 있다고 해도 안 보고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안 시켜도 할 친구들이면 굳이 학원을 찾을까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고등 영어 학원을 찾는 친구들은 혼자서 하기는 힘드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온 친구들이에요. 그 도움이 당연히 개인별로 다릅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자료에 대한 니즈가 커요. 본능적으로 그 가치를 알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자료를 원합니다. 중위권 친구들은 자료에 대한 니즈도 있고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게 커요. 내가 누군가한테 관리를 받지 않으면 혼자서는 자꾸 미루기만 되고 못하게 되는 거죠. 하위권 친구들은 그냥 습관이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관리를 받지 않으면 아예 영어 자체를 안 봐요. 아니 그냥 의자에 앉아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리라는 게 뭔지 실제로 관리하는 표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6년 1학기 중간 때 쓰려고 미리 실제로 쓰려고 이제 준비해 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친구의 광양고 1학년 친구의 맞는 유형 뭐 시킬지 정하고, 언제 오고 어디를 하고 있으며 어떤 유형을 하는지를 관리자가 끌어가 주는 거예요. 올 때마다 체크함으로써,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시험지로 테스트를 해서 약점을 메꿔가면서 시험 볼 때까지 끌고 가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친구는 뭐 복성고 3학년 친구네요. 이렇게 효총고 3학년 친구,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커리큘럼 정하고 언제 와서 뭐 했는지,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 중간중간 테스트 결과 체크하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착각하시는 게 자료를 주고 너 알아서 해라? 자습하는 건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혼자서 열심히 알아서 하는 학생,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엄청 디테일하고 빡세게 관리해야 됩니다. 저희가 고등부 영어학원으로 유명하잖아요. 학원은 결국 경험한 사람들의 입소문인데 저희 학원이 뜨게 된 계기가 결국 성적이에요. 앞서 설명한 메커니즘으로 다른 강의 위주의 학원이나 가외하던 친구들이 성적이 보통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나 학원을 찾다가 저희 학원을 찾아요. 그럼 저는 속는 셈 치고 이런 시스템, 즉 맞춤 관리로 한번 해보자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을 해요. 근데 의심은
해소해주면 확신이 됩니다. 당연히 고등영어학원은 내신 성적이 다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서 자료 없이 반복 숙달이 좀 안 됐던 친구들이 여기 오면 어쩔 수 없이 자기 학교 학년 내신 자료를 여러 번 보고 갑니다. 그럼 제가 특별히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안 보던 친구가 여러 번 보고 갔으니까. 잠깐 새는 얘기를 할게요. 신입생 학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학원 욕하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무슨 얘기였냐면, 야, 거기 원장이 직강도 안 해주고 실력도 없어. 그래서 이제 듣고 있던 학부모님이, 아니 그럼 거기는 왜 그렇게 고등학생들이 많아? 그랬더니 뭐 성적은 올라. 그 얘기 듣고 오셨대요. 감사한 일이죠. 그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중등 영어 학원 접근법으로 고등 영어 학원을 운영하거나 선택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상담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다른 데로 가시는 게 맞고, 성적을 올리고 싶으시면 저희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때는 학생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의를 합니다. 문법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단어 외우는 것도 뭐 당연히 하고요. 학기 중에는 시험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안 나요. 학생들은 아주 당연하게 이걸 아는데, 이제 종종 학부모님들께서 중등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서 시험을 뭘 학기 내내 준비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 고등부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등부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커니즘이 고등부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니까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고등영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운영하는 학원이니까 고등학교 때 뭐가 필요한지는 가장 잘 아는 학원이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선택하는데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고등영어학원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생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진심인 주식회사 더 올라 대표 정진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